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거두는 편이라고 했고요. 감정평가 금액인 4억 7,700보다는 높은 5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정보를 얻었거든요. 113동 같은 경우에는 산뷰가 너무 좋았고요.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 있더라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전입을 마쳤다는 것까지 명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낙찰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즘에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6단지 경매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감정가는 4억 7,700, 최저가는 3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입찰일은 2025년 5월 22일. 요즘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2024년 7월 11일 날 감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이 물건을 어떻게 입찰하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유료 경매지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건의 위치가 어디인지,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동호수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정확하게 평수는 몇 평인지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수요가 다 다르긴 하지만 수르베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곡동에 위치해 있고 조용하게 산뷰를 즐기면서 살기에 좋은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 북쪽으로는 방곡고등학교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세종시에서 가장 큰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편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동호수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각 동의 평수와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은 6층에 2라인에 30평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지가가 2억 7,300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색깔에 따라서 어디가 로얄층이고 어느 라인이 좋은지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1호, 2호 라인이 3호 라인보다 로얄동, 로얄층이겠죠. 그 중에 10층 이상이 가장 좋은 물건인 거를 색깔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13동 같은 경우에는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30평이고요. 3호 라인만 25평이네요. 그럼 경매 나온 물건은 30평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물 수거든요. 수르베마을 6단지는 8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매매의 수량은 163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동일 매물 웃기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 매물은 63개로 보이게 되거든요. 812세대 중에 매매 물량이 63세대니까 약 7%가 시장에 풀려 있으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매도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매물이 4개밖에 없는 걸로 보아서는 전세를 맞추기는 정말 쉽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르베마을 6단지의 매매 가격 변동 추이와 현재 실거래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실에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더 보기 좋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년에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가장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4억 8천, 5억 200, 4억 5천, 4억 9천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었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은 2024년 7월에 시행했으니까 4억 5,500과 4억 7,500 사이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했을 거예요. 지금은 감정평가란 시점보다 시간이 6개월 이상 흘렀고, 그리고 행정수도 이슈처럼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아실과 호갱노노를 통해서 시세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실제 현장 분위기와 얼마의 거래가 될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시세조사를 하면 공인중개사님한테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세종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거두는 편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인 4억 7,700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인 5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중개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아파트 가격 조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너무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과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입찰가를 산정할 때 더 확신 있는 가격을 쓸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꼭 현재 시세와 분위기를 알아보셔야 하고요. 현장을 나가서 부동산이 정말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 더 좋겠죠. 수르베마을 6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613동 같은 경우에는 산뷰가 너무 좋았고요. 앞에 있는 산까지 자연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였고요. 이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수르베마을 6단지의 현재 분위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613동이 과연 어떤 뷰를 제공하고 어떤 임차인들이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면적이 있는지, 특이사항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입찰가를 산정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신이 있는 입찰가를 적을 수 있을 테니까 부동산과 현장에 나가서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다음으로 조사해야 될 거는 권리 분석이거든요. 어떠한 권리의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안에 어떤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앞으로 명도는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권리 분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인 최선순위 설정은 2019년 9월 3일 근저당권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임차인이 2022년 4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 돼서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는데요. 보증금은 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고란을 보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인수받을 금액은 없다라고 판단하면 좋겠죠.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사를 나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입찰 금액을 선정할 때 다른 경쟁자보다 자신 있게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명도가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차인도 전부 배당을 받던 일부만 배당을 받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임차인은 나중에 명도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을 거예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명도 확인서를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미납관리비 부분인데요. 미납관리비 부분은 유료경매지에서는 142만원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관리실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으셔야 하거든요.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납관리비는 16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됐고요. 안에 점유자가 지금 살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이미 이사가 나갔다고 정확하게 확인을 받았거든요.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2022년 4월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지만 제가 오늘 주민센터에 들려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본 결과 전입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전입을 마쳤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명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는 명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낙찰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입찰가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품품과 발품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 조사와 이렇게 문제없는 권리 분석, 명도까지 필요 없음을 확인한 낙찰자는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중개 수수료도 내지 않고 일반 매매보다 경락잔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낙찰받는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가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인데요.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대출 이자는 몇 %인지, 어떤 필요 비용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77%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일 테고요. 2년을 전세를 주는 갭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수익률이 각각 다 다르니까 내가 어느 포지션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이 남는지까지 다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익률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입찰 전에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해서 낙찰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 차액별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까지 이 수익률표에서 모두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수익률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요청해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물건 분석,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권리 분석, 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과연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률 분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실전 낙찰반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실전 낙찰반을 통해서 아파트 경매를 어렵지 않게 스터디하고 낙찰받고 싶은 회원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저와 같이 돈이 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 확인서와 수익률 분석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셔서 요청해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